언젠가 태양이 지금보다 더 뜨거워지고 지구의 바다는 증발하며 하늘은 불타오를 것입니다. 대기는 사라지고 산소는 희미해지며 마지막 생명은 숨이 막혀 사라질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인류는 새로운 집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태양계 안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태양의 불길에 휩싸인 수성, 황산의 구름 속에 잠긴 금성, 붉은 사막이 끝없이 펼쳐진 화성, 그리고 얼음과 가스의 거인들. 그중 어디가 인류의 두 번째 고향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태양계의 모든 행성을 차례로 여행하며 인류가 그곳에서 살 수 있는 가능성과 방법을 찾아가 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상이 아니라 실제 연구와 탐사가 쌓아온 과학의 이야기입니다. 수성은 태양에 가장 가까운 행성입니다. 낮에는 섭씨 430도, 밤에는 영하 170도. 마치 용광로와 냉동실이 하루 사이에 바뀌는 듯한 극단의 세계입니다. 대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태양빛은 그대로 표면을 태우고 밤이 오면 열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 불가능의 땅에서도 희미한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나사의 메신저 탐사선은 수성의 극지방 분화구 깊숙한 곳에서 얼음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햇빛이 닿지 않는 그늘진 지역, 태양열이 약한 지점에서는 온도가 낮고 안정되어 물이 꽁꽁 얼어있는 상태로 보존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인류가 수성에서 살아야 한다면 해답은 지하일 것입니다. 두꺼운 암석층 속에 거주 공간을 만들고 태양 방사선을 차단한 뒤 지열과 태양광을 결합해 에너지를 공급하는 형태입니다. 그곳은 태양의 불길 아래 유일하게 숨 쉴 수 있는 작은 동굴 도시가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아직 기술과 자원의 한계를 넘어서는 상상에 가깝습니다. 수성은 살아남기 위한 땅이 아니라 생명의 한계를 시험하는 행성에 더 가깝습니다. 금성은 지구와 가장 닮은 행성으로 불립니다. 크기도 비슷하고 태양으로부터의 거리도 적당하지만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지표 온도는 섭씨 460도, 대기압은 지구의 90배, 하늘에서는 황산비가 내리고 공기는 거의 순수한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어떤 금속도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실제로 소련의 탐사선 베네라는 금성 표면에 착륙 후 단 127분 만에 완전히 녹아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지옥 같은 행성에도 희망의 틈이 있습니다. 지표로부터 약 50km-60km 상공, 구름 위의 대기층은 기압과 온도가 지구와 매우 유사한 구간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상공을 하늘의 지구라 부르며 공중에 떠있는 도시 개념을 제안했습니다. 나시의 하복 프로젝트는 헬륨보다 가벼운 공기 부양선을 이용해 금성 상공에 거대한 도시를 띄우는 방안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온도가 20도 30도 사이로 유지되고 압력도 사람의 신체가 견딜 수 있는 수준입니다. 금성의 표면은 지옥이지만 하늘 위에는 의외로 지구의 낙원에 가까운 공간이 숨어 있는 셈입니다. 지구는 지금까지 우리가 아는 한 생명을 품은 유일한 행성입니다. 대기, 물, 온도, 자기장, 태양으로부터의 거리까지 모든 것이 완벽한 균형 위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완벽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태양은 천천히 밝아지고 있으며 수억 년 후면 지구의 온도는 점차 상승할 것입니다. 대기의 수증기는 온실효과를 가속시키고 결국 바다가 증발하는 시점이 올 것이라 과학자들은 예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 밖 생존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일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종의 생존을 위한 준비입니다. 화성은 인류에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붉은 사막, 차가운 대기, 그리고 끊임없이 부는 모래 폭풍. 겉보기에는 생명이 살기엔 너무 황량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놀라운 가능성이 숨어 있습니다. 화성의 대기는 얇지만 이산화탄소가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인간에게 독이지만 식물과 광합성 미생물에게는 에너지원이 됩니다. 이를 순환 시스템으로 활용하면 산소를 만들어내는 인공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물입니다. 나사의 탐사선들은 화성의 극지방에서 광범위한 얼음층을 발견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지하의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가능성도 보고되었습니다. 이 물은 생존을 위한 자원일 뿐 아니라 연료와 산소를 생산하는 재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중력은 지구의 약 38% 수준으로 인간이 장기간 적응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화성의 하늘 아래에서 무게가 가벼워진 몸으로 걸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인류의 새로운 시대를 상징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연구는 화성 표면의 혹독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지하 거주 공간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암석층이 방사선을 막아주고 내부는 인공 기압과 온도로 유지됩니다. 돔 형태의 도시를 세워 내부에 산소와 식량, 물 순환 시스템을 설치하면 지구의 축소판 같은 거주지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더 멀리 내다본 과학자들은 테라포밍이라는 장기 계획을 꿈꾸고 있습니다. 화성 전체를 서서히 지구화시키는 작업입니다. 온실가스를 인위적으로 방출해 온도를 높이고 극지 얼음을 녹여 바다를 만들며 산소를 생산하는 미생물이나 식물을 퍼뜨리는 방식이죠. 하버드대 연구진은 화성 궤도에 인공 자기장을 설치해 태양풍을 차단하고 대기를 유지하는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아직 먼 이야기이지만 화성은 태양계 어디보다 현실적인 꿈입니다. 지구를 떠나야 한다면 인류의 첫 발자국은 아마도 이 붉은 사막 위에서 찍힐 것입니다. 거대한 가스 행성들은 모두 표면이 없습니다. 그 내부는 압력과 온도가 너무 높아 인간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주변에는 태양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후보들이 존재합니다. 바로 위성, 즉 행성의 달들입니다. 목성의 달 유로파는 얼음 아래 깊숙이 액체 바다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NASA의 유로파 크리퍼 탐사선은 그 바다의 성분을 분석하기 위해 곧 발사될 예정입니다. 얼음 밑 바다에는 생명에 필요한 모든 화학 요소, 물, 탄소, 산소, 질소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토성의 달 엔셀라두스 역시 남극 지역에서 물기둥을 분출하는 모습이 관측되었습니다. 카시니 탐사선이 그 기둥 속에서 유기물과 암모니아를 검출하며 생명체의 흔적이 있을 수 있는 곳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타이탄, 짙은 질소 대기와 메탄 바다를 가진 이 위성은 극도로 낮은 온도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거주할 가능성이 있는 몇 안 되는 장소입니다. 메탄을 연료로 활용하는 시스템과 핵융합 에너지를 결합한다면 타이탄의 혹한 속에서도 인류가 살아갈 작은 도시를 세울 수 있다는 가설도 있습니다. 결국 태양계의 거대 행성은 살 수 없지만 그들을 도는 작은 달들이 새로운 생명의 요람이 될지도 모릅니다. 태양계의 모든 행성은 각기 다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뜨겁거나 너무 춥거나 대기가 없거나 혹은 너무 두껍습니다. 방사선은 세포를 파괴하고 중력은 우리의 몸을 바꿉니다. 그러나 인간은 언제나 이런 한계를 극복의 무대로 바꿔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주한 도전은 단순한 생존이 아닙니다. 환경을 창조하는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인공 자기장으로 방사선을 막고 대기를 재조성하고 폐기물을 자원으로 돌려 쓰는 완전한 순환 생태계. 그것은 더 이상 공상이 아니라 이미 연구가 시작된 현실의 과학입니다. 지금 태양계 어디에도 인간이 당장 살아갈 수 있는 행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술의 한계일 뿐 불가능의 증거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달에 기지를 짓고 있고 화성에 탐사차를 보냈으며 금성의 대기를 연구하고 유로파의 바다를 향해 탐사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인류는 새로운 하늘 아래에서 다시 별을 올려다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이렇게 말하겠죠. 태양계의 끝은 인류의 종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